내 나이 68. 이 자리에서만 40애를 한식당으로 버텼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 엄마, 이름으론 대출이 안 돼요. 우리 이름으로 하면 가게 확장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하는 말인데 내가 왜 의심을 해? 그래서 사인했지. 근데 한 달 뒤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쉬세요. 이 가게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로 내가 40년 땀 흘린 가게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딱 6개월 뒤 나를 내쫓고 내 가게까지 차지하더니 결국 6개월 만에 망하는구나. 그거 사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무슨 방법을 썼는지 궁금해? 그 얘기 지금부터 해줄게. 이 영상은 모든 걸 잃었지만 끝내 되찾아온 어떤 어머니의 통쾌하고도 가슴 뜨거운 여정을 그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김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시간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골목길 너머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또 하루구나. 순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순자는 지난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꿈이었는데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장 어귀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어머, 김 사장님. 오늘 배추 좋은 거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늘 좋은 걸로만 주시니까 우리 손님들이 좋아해요.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을 봤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보며 무게를 가늠하고 무는 단단한지 톡톡 두드려보고 대파는 뿌리까지 살펴봤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였죠. 시장 아주머니들은 순자가 고르는 재료만 봐도 역시 순자네는 다르다며 혀를 찼습니다. 양파도 몇 개 주세요. 아, 그리고 마늘도요. 순자 사장님은 정말 눈이 좋으시네요. 이거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건데. 장바구니가 하나씩 차오를 때마다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상은 정성이야. 그게 내 철칙이니까. 혼잣말을 하며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자네 밥상이라는 낡은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글씨도 바래졌지만 순자에게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28살에 이곳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던 날이 어제 같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랜 세월 배어든 된장찌개 냄새, 김치찌개 냄새, 그리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까지.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어제 담가둔 김치의 익음 정도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뭐부터 할까?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어제 담가둔 김치가 잘 익었는지 맛을 봤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순자는 된장찌개용 멸치를 우려내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특히 단골인 이만수 어르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9시부터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끓였어요. 그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아, 계란 후라이도 하나요. 순자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내고 밥을 퍼서 정갈하게 상을 차렸어요. 손님들의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며느리 민정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아. 웬일로 이 시간에? 도연이는 회사에 갔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앞치마를 벗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이야기? 어머님도 이제 많이 힘드시죠?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순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쉬다니?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요.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보고 맛집을 찾는데 우리 가게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민정은 스마트폰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예쁘게 꾸며진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봐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해요. 음식 사진도 예쁘게 찍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바꾸고.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 일하니까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순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 단골들은 맛만 좋으면 와.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바꿔?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단골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눈빛도 반짝였어요. 제가 이 가게를 맡아서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어요. 물론 어머님 레시피는 그대로 쓰되 포장이나 서비스, 홍보 같은 건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죠. 매출도 지금보다 훨씬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말없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터전에서 느껴본 적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가게 운영권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시고 가끔 레시피 조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요.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을, 자신의 분신 같은 이 가게를 내놓으라는 소리였으니까요. 민정아, 갑자기 무슨. 어머님, 진짜 좋은 기회예요. 제가 확실하게 성공시켜 드릴게요. 도연 씨도 찬성했어요. 민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순자에게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가게를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민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넘겨달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이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밥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도연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며 눈치를 봤어요.
엄마, 민정이가 오늘 가게에 갔다고 하던데요. 응, 왔었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민정이와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엄마도 이제 많이 힘드시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도연아, 너도 민정이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요.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서서 일하시면 몸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내 말도 맞지만 가게가 내 인생 전부야. 28살부터 시작해서 40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그걸 갑자기 어떻게 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정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가게는 저희가 운영하고 엄마는 집에서 쉬시면서 가끔 조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민정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일에 자신 있거든요. 민정은 순자 앞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계획도 다 세워뒀어요. 먼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바꾸고 메뉴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추가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홍보도 하고요. 그런 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가게 명의를 저희로 바꿔야 해요. 어머님 이름으로는 대출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름이면 가게 확장 자금도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명의를 바꾸는 게 좀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도 거들었어요. 엄마, 민정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의만 바뀌는 거지. 실제로는 여전히 엄마 가게예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가게 운영은 너희가 하되 중요한 결정은 나와 상의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기존 단골들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당연하죠. 어머님 말씀 잘 듣겠어요.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순자에게는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내일부터 서류 작업 시작할게요. 빨리 바꿀수록 좋으니까요. 민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뭔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말을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민정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민정아. 너도 일찍 왔구나. 민정은 줄자를 들고 가게 이곳저곳을 재고 있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 열심히 메모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리모델링 계획 세우는 거예요. 이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하고 저기는 포토존을 만들고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벌써부터 가게를 바꾸려고 하다니요. 야,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되잖아. 우선 손님들 반응부터 봐야지. 어머님, 요즘은 빨리빨리 해야 해요. 다른 가게들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민정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순자는 뭔가 불편했어요. 자신의 공간이 남의 손에 의해 바뀌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오후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도 평소 시간에 맞춰 오셨어요. 순자 씨, 오늘은 손님이 있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며느리 민정이에요. 민정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며느리가 도와주러 온 거구나. 좋은 일이네. 고등어 조림 하나 드릴까요? 순자가 평소처럼 물어보자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고등어 조림 말고 새로 개발한 퓨전 고등어 요리는 어때요? 훨씬 맛있을 거예요. 이만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퓨전이 뭔가? 나는 그냥 평소 먹던 고등어 조림 주면 돼. 어르신도 한번 새로운 맛 도전해 보세요. 민정이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고등어 조림 주게. 순자는 민정을 말리며 평소대로 고등어 조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민정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민정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손님들이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네요. 민정아, 단골들은 원래 그래. 익숙한 맛을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뭔가 앞으로 일이 꼬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과 도연이 양쪽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가게의 명의가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왠지 뒤통수가 서늘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가게에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서곤 했어요. 민정이 어머님도 가끔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왠지 눈치가 보여서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평소 습관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은 가게에 가서 민정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가봐야겠다. 순자는 평소처럼 앞치마와 가방을 챙겨 가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눌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문이 열려 있어야 할 시간인데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늦잠 잤나? 순자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한 순자가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을 때 뒤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엇 하세요? 순자가 돌아보니 민정이 서 있었는데 평소와 표정이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 대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아, 자물쇠가 바뀌었네. 내 열쇠가 안 들어가. 아, 그거요? 보안상 바꿨어요.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새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민정이 몸으로 막았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왜? 들어가서 일 도와줄게.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쉬세요. 이 가게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정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일하기 불편해요. 손님들도 혼란스러워하고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아,
무슨 소리야?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야?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님 방식과 저희 방식이 달라서요. 어머님이 오시면 손님들이 누가 진짜 사장인지 헷갈려 해요. 민정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공손하지 않았어요. 마치 별면 사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운영한 가게인데. 어머님, 이제 명의도 저희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적으로는 저희 가게예요. 순자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정아, 우리가 가족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족이니까 더 분명히 해야죠. 어머님은 편히 쉬시고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운영할게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민정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순자가 서둘러 말했어요. 그럼 내 물건들은? 어머님 개인 물건들은 정리해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민정아. 순자가 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정이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순자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정성으로 지켜온 터전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가방을 꽉 붙잡고 서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가족을 믿고 가게를 맡겼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저녁 때 도연이 집에 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도연아, 민정이가 나를 가게에 못 들어가게 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물쇠도 바꿔놓고 이제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 법적으로 자기들 가게라면서.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정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분명히 들었어. 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죄송해요. 뭘? 사실은 민정이가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머님이 계시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워낙 강하게 주장해서. 도연아, 넌 내 아들이야. 왜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정이한테 다시 말해볼게요.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순자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갈 곳이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어요. 민정의 친절한 말들, 도연의 걱정 어린 표정,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각자 갈 곳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순자는 중얼거렸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0년 동안 가게 일만 했는데 이제 그마저 빼앗겼으니까요. 점심때쯤 되어 순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작정 걷다 보니 시장 근처에 도착했어요. 옛날 단골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가게는 며느리가 잘하고 있어? 순자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돌아보니 이만수 어르신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이만수는 순자의 어두운 표정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만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가게는 어떻게 되고 있소? 며느리가 잘하고 있나?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순자 씨가 가게에 안 나가는 거야? 며칠 전에 지나가 봤는데 며느리만 혼자 있더라고. 그것도 손님이 거의 없던데. 이만수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역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순자 씨, 나랑 잠깐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좀 있어. 이만수는 근처 다방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따라갔어요.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나이 먹고 보니 눈치가 좀 빨라졌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날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뭐라고? 이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커피잔을 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게 명의를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줬더니 이제 내 가게가 아니라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물쇠까지 바꿔놓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4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가게를 그렇게 빼앗다니. 그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분명히 들었어요. 법적으로 자기들 가게라고 하면서 제가 있으면 손님들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럼 아들은 뭐라고 했어? 도연이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민정이 편을 들더라고요. 결국은 다 한패였던 거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만수는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순자 씨,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이제 저희 거잖아요. 싸울 힘도 없고. 법이 다가 아니야. 순자 씨한테는 40년 경험과 단골들이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맛이 있어. 이만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순자 씨, 장사 안 하니까 동네가 썰렁해. 다시 해볼 생각 없소?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뭐가 문제야? 순자 씨만큼 음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게들 가봤는데 맛은 둘째치고 정이 없어. 순자 씨 음식엔 마음이 들어있다고. 이만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돈은 내가 있어. 어르신, 그런 큰 돈을. 순자 씨, 내가 은퇴하고 나서 부동산 투자나 작은 사업들 좀 했거든. 덕분에 여유가 좀 생겼어. 젊을 때 회사 다닐 때 모은 돈으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운이 좋았나 봐. 이만수의 말에 순자가 놀랐어요. 몇 년 더 살겠어? 돈 모아서 뭐 해? 맛있는 밥 한 그릇 먹는 게 돈보다 소중해. 하지만 어르신, 투자라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만약에 망하면 어떡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순자 씨 요리 실력이면 확실한 투자야. 게다가 여긴 내 돈도 들어가니까 대충 하면 안 돼.
철저히 준비해야지. 이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밥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제도 김 사장이 그러더라고. 순자네 밥상 고등어 조림이 그립다고.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며느리 가게도 있는데 바로 옆에서 경쟁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순자 씨, 경쟁이 무서워. 정정당당하게 해보자고.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지 승부를 보는 거야. 이만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죠? 자리도 구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그것도 내가 알아봤어. 시장 근처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 임대료도 괜찮고 접근성도 좋고. 인테리어는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 깔끔하고 따뜻하게만 하면 돼. 이만수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실패하면 어르신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순자 씨, 한번 해보자. 내 말 믿어봐. 그리고 실패하면 어째? 최소한 후회는 안 할 거 아니야.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 그리고 순자 씨가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 가져갈 수도 있어. 다방에서 나온 후 순자는 혼자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예전에 단골이었던 손님들을 몇 명 만났는데 모두들 반가워했어요. 사장님, 요즘 왜 안 보여요? 가게는 며느리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 그 가게 맛이 예전 같지 않던데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부담스러워요. 또 다른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엔 푸짐하고 맛있었는데 이제는 양도 적고 맛도 이상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데 가서 먹어요.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옛날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민정이 혼자서 심심해하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메뉴판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된장찌개 있나요? 아, 지금은 퓨전 된장 스프가 있어요. 퓨전이 뭐예요? 그냥 옛날 된장찌개 주세요. 죄송한데 그건 없어요. 대신 이거 드셔보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가격을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비싸네요. 그냥 다음에 올게요. 아주머니가 나가버리자 민정이 짜증을 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게 자신이 4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가게의 모습이라니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만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때 도연이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 얘기해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연아,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날 밤 순자는 이만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해보자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번 해볼까? 순자는 처음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만수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마음의 목표가 생기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희망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이만수를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왔네. 잘 생각해 봤어? 네, 어르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순자의 대답에 이만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자, 그럼 일단 자리부터 보자. 어제 미리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시장 근처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이었는데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시장 입구에서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넓은 도로가 있어서 접근성도 좋았어요. 어때, 순자 씨? 괜찮지? 유동 인구도 많고 주차할 곳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이만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순자 씨가 마음에 드는지야.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 순자는 빈 공간을 둘러보며 상상해 봤습니다. 여기에 주방을 만들고 저기에 테이블을 놓고 벽에는 따뜻한 색깔의 벽지를 바르고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아요. 여기로 하겠어요. 그럼 계약 진행하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만수가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 철저히 해야 해. 네, 어르신. 그런데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요? 순자의 밥집이 어때? 단순하고 기억하기 쉽잖아. 너무 화려한 이름보다는 정직한 게 좋아. 좋네요. 순자의 밥집. 순자는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벌써 간판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순자는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주방 기구를 주문하고 메뉴를 구상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게 했어요. 따뜻한 느낌의 목재 테이블과 의자, 깔끔한 아이보리색 벽,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화분 몇 개를 두었습니다. 주방도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손님들이 요리 과정을 보면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어때, 순자 씨? 마음에 들어? 이만수가 물어보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예전 가게보다 훨씬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에요.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그럼 이제 홍보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홍보요? 그냥 입소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조카가 대학생인데 이런 거 잘해. 한번 불러볼까? 며칠 후 이만수의 조카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23세 대학생으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라. 이 친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 준호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정말 분위기 좋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집밥 느낌을 엄청 좋아해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순자가 의아해하자 준호가 설명했어요. 네, 요즘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럼 친구들도 궁금해서 찾아와요. 특히 이런 정성스런 집밥은 정말 인기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해도 될까?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요즘은 다들 자연스럽게 해요.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다면 금방 소문날 거예요. 준호의 열정에 순자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개업 일주일 전 순자는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설렜어요. 순자야, 정말 다시 장사 시작하는구나. 네, 이만수 어르신이 도와주셔서요. 잘했어. 며느리 가게는 맛이 영 아니더라. 가격도 비싸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어. 맞아, 순자네 김치찌개가 그리웠어. 언제 와도 맛이 똑같았는데. 상인들의 격려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정과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순자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장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새로 가게 연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죠?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저희 가게 바로 옆에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민정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누가 경쟁하자고 했어? 그냥 내 장사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옆에서 장사한다고 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너도 내 방식대로 하고 나도 내 방식대로 하자. 손님들이 어디로 갈지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야. 순자는 차분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민정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민정이한테서 들었어요. 정말 가게 여시는 거예요? 응, 이제 계약도 끝났어.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민정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연아, 민정이가 나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지금 어쩔 수 없어.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개업 이틀 전 순자는 혼자 가게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주방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이블과 의자는 깨끗한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는구나. 순자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며 중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만수가 들어왔어요. 순자 씨, 준비 다 됐어? 네, 다 준비됐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뭘 순자 씨가 잘해서야. 내일이 개업일이네. 떨려. 네, 정말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 자신감 가져. 40년 경험이 어디 가겠어? 그날 밤 순자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개업 첫날,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식사 중에 휴대폰을 꺼내 가게 안을 찍더니 그 사진을 여기저기 보냈습니다. 이 집 진짜 맛있다는 글과 함께였어요.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가게 주인, 시장 상인들, 심지어 옆 동네까지 그 얘기를 하며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맛집이군요.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순자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특히 시장 상인들과 회사원들이 단골이 되어 매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순자는 바쁜 와중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만수가 흐뭇해했어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해. 벌써 이렇게 손님이 많아지다니.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게가 잘 되면서 민정의 가게는 점점 한산해지고 있었거든요.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 순자의 가게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앉아. 민정은 테이블에 앉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게 매출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민정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손님들이 어디로 갈지는 본인들 마음이잖아. 하지만 어머님이 옆에서 장사하시니까 손님들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단골들은 어머님만 찾아요. 민정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님이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메뉴라도 다르게 하시던지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정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나도 내 방식대로 장사하는 건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해? 그래도 저희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먼저 시작한 건 내가 40년 전이야. 민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가족? 가족이라면서 나를 내쫓은 건 누구야? 순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러자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민정은 화를 내며 가게를 나갔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면 뭔가 꾸밀 것 같았거든요. 과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가게 앞에서 민정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여기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희 가게가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며 자신의 가게로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저럴까? 하지만 민정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순자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정의 행동을 본 동네 사람들이 더욱 순자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비상식적이네요.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순자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건소에서 갑자기 점검을 나온 거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인데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신고였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평소에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점검관들이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앞으로도 위생 관리 잘해주세요. 점검이 끝난 후 순자는 누가 신고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만수가 투자 철회를 고민한다고 말했어요. 순자 씨, 미안한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래. 무슨 걱정이세요?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걸 보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순자 씨가 힘들어할까봐 그래. 순자는 이만수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해보겠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만수마저 흔들리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한 노부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제 처음 왔었는데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옛날 그 맛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었어요. 노부부의 말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음식은 맛은 있는데 뭔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음식은 마음이 들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계속해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노부부가 나간 후 순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정의 방해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민정의 가게를 보니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테이블 하나에만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정이 안타까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 경제에서는 손님들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추가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순자는 바쁜 손길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손님들의 취향도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간을 맞춰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했어요. 이런 기쁨 때문에 장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도연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순자는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왜? 엄마, 민정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매일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래요.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그 정도까지 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같이 장사하시던지요. 도연아, 그건 안 돼. 민정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순자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였습니다. 가게 앞을 보니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순자는 당황하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분명 어젯밤에는 깨끗했는데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가게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벽에 낙서가 생기고 심지어 유리창에 계란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이만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순자 씨, 이거 참 심각한데. 경찰에 신고해 볼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참고 견뎌야죠. 그런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가득한 가게에 민정이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민정의 큰 소리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민정아, 왜 이래? 손님들 있는데. 어머님이 일부러 우리 망하게 하려고 했죠?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 가게 임대료도 못 내서 문 닫게 됐어요. 만족하세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조용히 하고 나가. 내 탓이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옆에서 똑같은 장사에서 손님 다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손님들이 선택한 거야. 어머님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아들 가족 망하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민정아, 제발 그만해. 손님들한테 민폐야. 민폐는 어머님이 끼치는 거죠. 40년 동안 한 가게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이제 와서 우리 방해만 하고. 그 순간 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민정아, 입 조심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나를 내쫓고 자물쇠 바꿔놓고 가족이라면서 배신한 게 누구야? 순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건 사업상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금 내 상황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머님, 정말 냉정하시네요.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때 한 손님이 일어났어요. 저기, 죄송한데 식사 중인데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더욱 흥분했어요. 시끄럽다고요? 이 사람이 저희 가족 망친 거 아세요? 민정아, 그만해. 순자가 소리쳤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가 며느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옆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순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일부러 했어.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역시 그랬군요. 어머님 정말 악독하세요. 악독한 건 너야. 나를 가게에서 쫓아내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장사까지 방해하려고.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가족끼리 저럴 수가. 참 보기 안 좋네. 손님들이 나가자 민정이 더욱 화를 냈어요. 빠요. 어머님 때문에 손님들 다 나갔잖아요. 내 탓이야? 내가 와서 소리 지른 거 아니야? 그때 이만수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르신, 이 사람이 우리 가게 망하게 했어요. 민정이 이만수에게 하소연했어요. 제발 어머님 좀 말려주세요. 아들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대요. 이만수는 민정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따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해결이요? 어머님이 가게 문 닫으면 해결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순자 씨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벌써 빚만 수천만 원이에요.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민정의 진짜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그렇게 힘들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되잖아. 왜 꼭 장사만 해야 해? 다른 일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게가 전부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내 가게를 빼앗지 말았어야지. 순자의 말에 민정이 더욱 화를 냈어요. 빼앗았다고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맡긴 거잖아요. 맡긴 게 아니라 빼앗은 거야. 나를 내쫓고 자물쇠까지 바꿔놓고. 그때 도연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민정을 찾고 있었나 봅니다. 민정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연아, 내 아내가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엄마, 민정이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이해해 달라고?
그럼 민정이가 나한테 한 짓은 이해 안 해도 돼? 그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정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민정아, 진정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미 늦었어요. 민정이 히스테리를 부리자 이만수가 입을 열었어요. 따님,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어르신도 어머님 편이시네요. 편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민정은 분노에 찬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두고 보세요. 민정은 도연의 손을 끌고 가게를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만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자 씨, 이거 참 심각한데. 저 며느리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어르신, 저도 걱정돼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야겠어.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뭘 할지 모르거든. 순자는 이만수의 말에 불안했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고 보세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이 정말로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민정의 위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가 아침에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붙어 있는 빨간 딱지를 발견했어요. 영업정지. 순자는 딱지를 떼어내며 당황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공문이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곧바로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재점검했는데 냉장고 온도 관리 불량과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냉장고도 잘 관리했고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언제 점검 오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어제 저녁 늦게 긴급 점검 나갔습니다. 가게 열쇠를 가진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순자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니요? 그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만수가 가게로 달려왔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야? 영업정지라니? 어르신, 누군가 거짓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가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설마, 며느리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 여분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깜빡했던 거죠. 바로 그때 도연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민정이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방금 알았어요. 민정이가 어제 밤늦게 나갔다 와서 이상했는데 아침에 보니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실토했어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막지 못해서. 도연의 증언으로 보건소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보건소에서도 의심스럽게 생각했는지 재점검을 해주기로 했어요. 확인해보니 신고 내용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겠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하루 매출을 잃었고 소문도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정아, 내가 한 짓 도연이한테 다 들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어머님, 제발. 민정아, 너는 나를 가게에서 내쫓고 자물쇠 바꾸고 방해 공작하고 심지어 거짓 신고까지 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 가게 문 닫았어요. 빚만 남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처음부터 정직하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순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정아, 이제 그만 가. 내 가게에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어머님, 가라고 했어. 민정은 결국 울면서 가게를 나갔어요. 도연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어요. 거짓 신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며느리를 둬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사장님, 음식이 진짜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질투했나 보네요. 손님들의 응원에 순자는 힘을 얻었어요. 이만수와의 동업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녁 장사까지 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심지어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이런 성공을 하다니. 어르신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순자 씨 실력이야. 나는 돈만 됐을 뿐이지. 그동안 민정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도연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후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고,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작은 식당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민정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식당 사장님은 70대 할머니였는데 순자와 비슷한 분이었거든요. 민정아, 음식은 정성이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민정은 처음으로 순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순자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가게를 소중히 여겼는지 말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민정은 그제서야 진정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였어요. 그런 민정의 변화를 도현도 느꼈습니다. 민정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응,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 것 같아. 내가 정말 철없었어. 그럼 엄마한테 다시 사과해보는 건 어때?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변해야 해. 민정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정은 그 식당에서 인정받아 주방 보조까지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요리에 참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마음이 들어있어. 할머니 사장님의 칭찬에 민정은 기뻤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받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은 용기를 내어 순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사과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 순자가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을 때 민정이 나타났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은 빠졌지만 표정이 훨씬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민정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민정이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뭐 하러 그런 걸 가져와?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음식에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뭔지. 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아, 너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 할머니 사장님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실패했는지, 어머님이 왜 그렇게 화나셨는지. 저는 음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손님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매출만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이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였다는 걸요. 순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민정아, 그걸 깨달았다고? 네, 1년 반 동안 여러 곳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특히 지금 일하는 식당 할머니께서 어머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정이 도시락을 다시 내밀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맛봐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졌는지.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찌개와 밑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순자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어머, 어때요? 맛이 예전 내가 만든 거랑 완전히 달라. 정성이 들어있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돈 벌려고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모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욕심만 부리고 가족을 배신하고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민정이 땅에 이마를 박으며 절했어요. 어머님,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순자는 민정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이만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순자 씨, 저 며느리가 정말 뉘우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정아,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 민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순자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너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배신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어. 네. 하지만 내가 정말 변했다면, 그리고 이 김치찌개에 담긴 마음이 진짜라면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민정아, 혹시 여기서 다시 배우고 싶으면 와도 돼.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겸손하게. 정말요? 제가 여기서 배워도 돼요? 응,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손님 대하는 법부터 음식 만드는 법까지 다 새로 배워야 해. 네, 열심히 하겠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민정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이만수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래야 가족이지. 순자 씨, 잘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몇 주 후 민정은 정말로 순자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가르쳐 줄게. 급하게 하면 안 돼. 네, 천천히 배우겠어요. 민정의 달라진 모습을 본 손님들도 놀랐어요. 어머, 며느리분이 정말 달라지셨네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날 저녁 순자는 이만수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뭘 순자 씨가 잘해서야. 그리고 며느리도 용서해줘서 잘했어. 가족은 가족이야. 욕심은 목을 조르고 성실은 길을 연다더니 민정이가 이제야 깨달았나 봐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 앞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자의 밥집은 이제 동네의 진짜 중심이 되었어요. 돈을 위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민정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받은 상처라도 진심 어린 뉘우침 앞에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